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입시 설명의 EBS 정재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사실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가지고 입시 설명회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네요. 이 상황이 좀 끝나면 나중에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입시 설명회 경기도 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시 설명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 입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학생 수가 감소된 상태에서 입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다시피 점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것은 현재 우리 인구수, 태어난 해의 그 학령 인구라고 하는데요. 2000년, 2001년, 2002년, 지금 현재 우리 고3이 2002년생인데 2002년생의 인구수가 2001년생에 비해서 급격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학교의 정원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해에 뭐 400명, 500명 많이 줄어봐야 한 1000명씩 줄었는데 인구는 3만 명, 4만 명, 5만 명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줄었기 때문에 특히 2002년생은 2001년생에 비해서 5, 6만 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시 사상 최초로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은 이런 상태로 입시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 그 해에 태어난 모든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시를 치르는 인구를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태어난 인구에다가 그 현재 그 2002년생을 말하는 거죠. 2002년생 중에 대략 한 1% 가까이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구에다가 0.9를 곱하고 또 고등학생 중에서도 수능을 보는 학생들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또 0.7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올해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지난 3년간의 평균치 졸업생들, 우리가 이제 재수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재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N수생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평균적인 졸업생들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만 명 정도가 올해 수능을 볼 것 같아요. 전년도에 거의 50만 명 가까이가 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능날 아침에 수능을 보러 오지 않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결시율이라고 하는데요. 수능 결시율의 평균을 잡으면 대략 10에서 12%까지 됩니다. 그러면 40만 명이 조금 넘게 보는 시험에서 대략 10%가 수능을 안 본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입시 인원은 한 36만 9천 명 정도로 역대 최저 응시 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표에서 대략 우리가 대학 정원이 한 55만 명이라고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각 고등학교마다의 변화도 있는데요. 각 고등학교마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학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 따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학교마다 내신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특별히 2등급과 3등급 대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많이 줄어든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입시 환경을 토대로 올해 2021년 입시를 예상해 본다면 먼저 대학 진학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들, 좋아하는 대학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 대학부터는 상당히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쉽고 반면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올해 입시에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학생 수가 줄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각각 좋은 등급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등급은 비율로 적용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잘 보는 학생, 수능에 좋은 등급 받는 학생이 줄어든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능에 좋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가 그만큼 수월해진다. 따라서 수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수생 숫자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굉장한 변수인데요. 특히 이과 쪽 재수생들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까지 우리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가 수학 가형의 기하 부분인데요. 올해 그 기하가 빠지면서 작년도까지 수능을 준비했던 자연계 학생들은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하가 빠지면 재수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계의 변수도 올해 2021년에 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내신 성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내신 성적 상위권들이. 그러다 보면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동안의 기존의 선배들이 합격했던 합격선보다는 약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현재 받고 있는 내신 성적을 선배들의 내신 성적과 비교해서 나는 이 대학 안 돼, 돼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전년도보다는 좀 내신이 낮아지겠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그 입시 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입시 일정이 바뀔지 안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아직은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현재의 이 질병의 상황들이 지속됐을 때는 입시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일정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일정들을 잠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응시하는 쪽은 아마 수시 전형이 될 텐데요. 수시 전형의 시작이 9월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년도하고 상당히 비슷한 시점인데요. 9월 7일이 시작이라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 한 8월 한 20일쯤 개학을 하겠죠. 그러면 여름방학 개학을 하고 2학기가 시작되고 한 10여일 후에 바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여름방학 때 수시 준비가 어느 정도는 완료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능은 아직까지는 11월 19일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정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12월 26일부터 접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시 일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모집 인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 지역은 약간 늘었고요. 경기나 인천 지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간 좀 감소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반적으로 좀 증가 추세가 됐고요. 논술 전형은 전체적으로 좀 감소되는 추세고요. 정시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또한 교과 전형 중에 적성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적성 전형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가 적성 전형은 또 마지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올해부터 학생부 적성 전형을 폐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모집 인원이 이렇게 줄었다. 예를 들어 논술이 감소했다라든가 교과가 감소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겠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수능 응시 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 사실은 전형별 감소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난 논술 준비했는데 논술이 너무 많이 감소됐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경쟁자도 그만큼 감소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시 전형들 중에서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정시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눠가지고 한번 전형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교과 성적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고, 또 적성을 넣어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면접을 넣어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교과 성적 100%로 반영하는, 수능 최저 없이 그냥 순수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권에 한양대,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등이 있는데요. 그 밖에 지방 소재 사립대학들이 대체로 이 전형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등이 이제 서울권에서 이 전형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적성 전형인데요. 적성과 교과 성적을 같이 합쳐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대표적인 대학 많이 알고 계시죠? 가천대가 있고요. 서울에는 서경대, 삼육대, 한성대 등이 있고요. 뭐 경기권에는 뭐 수원대, 성결대, 한신대 등이 있고, 또 지방에서는 이제 충청권에 고려대 세종 캠퍼스 등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홍대 세종 캠퍼스는 올해 적성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같이 적용되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 교과 성적을 가지고 일정 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과 성적과 면접을 한꺼번에 합산해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고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그다음에 이화여대 고교 추천, 그리고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정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합격의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간다.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전형들은 고등학교에서 학교 추천위원회 이런 거 열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해당될 만한 학생들은 학교에다가 담임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저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만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과 전형은 도대체 어느 학교부터 어느 학교까지가 실시하고 있느냐? 이거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요. 교과 전형을 하는 대학과 안 하는 대학 중에 교과 전형 안 하는 대학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안 하는 대학이 몇 개냐? 그냥 전국에 16개 있습니다. 16개 대학들이 쭉 나가고 있죠. 이들 대학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모든 대학에는 교과 전형이 있다. 결국 이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권 대학의 교과 전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요.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실시했던 것을 이번에 학교 추천 전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전년도에 학교 추천 2라고 하는 전형을 여기에 합쳐놨는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60%가 반영이 되고요. 서류와 면접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적용이 됩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 전체 전교생의 4%까지 추천이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도 매우 중요한 전형입니다.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 없이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국민대는 작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를 약간 낮췄어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수능 최저 적용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을 안 하는 대학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 근데 이제 이 서울권 대학들은 대체로 이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정도의 수준은 유지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상위권 대학들은 2등급 3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하나 정도는 곁들인 2등급 2개 정도가 필요하겠죠.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울 지역 교과 전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권 지역을 좀 살펴볼게요. 경기권 지역은 대체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합 6 내지는 2개 합 7, 2개 합 8, 이 정도. 그러니까 3등급 2개 또는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또는 4등급 2개, 뭐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르긴 하는데요. 적용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적용하는 학교도 있는데 적용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3등급 2개 정도는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경기권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이 다 교과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이제 수능 교과 100% 전형들이죠. 눈으로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으로 제가 쭉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일일이 다 하나씩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뭐 부족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대학 가고 싶은데 그 대학에 내 내신으로 갈 만한 학과가 있을까, 갈 만한 전형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 면접이 들어가는 그 경우가 있다고 했죠. 경기권 대학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교들만 좀 살펴보면요. 안양대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성적으로 1단계 5배수로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면접, 뭐 그 해당 비슷한 대학들이 뭐 인천 가톨릭대, 네, 명지대 자연계열이죠. 명지대 용인 캠퍼스, 그다음에 이제 수원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양대 아까 뭐 강화 캠퍼스, 안양 캠퍼스 모두 1단계 교과 성적으로 선발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하게 됩니다. 뭐 한세대 같은 경우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1단계에서 교과로 한 4배수, 5배수 이렇게 컷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 갖춰져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의 영향이 굉장히 또 큽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몇 점이냐, 면접 몇 점 들어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이 봤을 때 이 학생은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또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은 그게 뭐 20%가 들어가든 30%가 들어가든 준비는 잘 하셔야 됩니다. 면접을 잘한다고 해서 부족한 내신 성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지만 반대로 면접을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면접의 태도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경기권 대학의 합격선은 좀 어떻게 되느냐, 교과 전형 합격선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역시 이 부분도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대체로 2등급대 중반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커트라인급에 해당되는 최저 합격선은 한 3등급 중반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합격선은 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요거는 대학교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대교협이라고 하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하는 그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나오는 공식적 집계가 되겠습니다. 종종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EBS 사이트에도 이런 정보들 구석구석 많이 숨겨져 있어요. 많이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진학 상담 게시판 아시죠? 그런 거 보시면서 저가 지금 몇 등급인데 또는 제가 어느 대학교 교과 전형을 가고 싶은데 그 대학의 합격선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우리가 교과 전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최근에 이제 입시의 대세가 되고 있죠.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덜 뽑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인기가 좋은 이유가 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전형보다 적게 뽑으면서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감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서류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죠. 원래 이제 서류에 추천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밖에 입증 서류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대학들이 많이 반영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류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류 100%로 하는 전형들이 있는데 보통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 이제 서류 100%예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한양대는 자기소개서조차도 받지 않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뭐 이화여대와 홍익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의 서류 가지고 한 3배수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라든가 또는 이제 연세대, 고려대 등 많은 대학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와 교과를 좀 같이 섞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여러 활동들 점수와 그리고 교과 성적 점수 요것을 따로 분리해서 합산을 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런 대학들은 대표적으로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이 있고요. 그리고 한성대학교가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뭐 학교장 추천과 겸해서 하는 경희대학교 고교연계가 뭐 이런 방식인데요. 자연스럽게 또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전형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이 어느 정도 내가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담임선생님께 저가 가능하다면 학교 추천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피력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물론 이제 얼토당토 않는데도 뭐 얘기해봐야 뭐 소용이 없지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 어느 정도 성적이 되고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 대학들이 뭐 어디가 있냐면 국민대, 그다음에 경희대, 동국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아주 오래됐죠. 그다음에 연세대, 면접형 등이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올해 새로 신설됐는데요. 전체 모집 인원의 전교생, 고등학교 전교생의 3%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고대가 교과전형에서 4% 추천하죠. 연대는 종합전형에서 3%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대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교과전형과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꿈을 산다는 거죠. 학생의 진로의 희망들, 학생의 꿈들을 사는데요. 이 가운데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마음 자세 또는 이제 준비 자세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해 본다면 일단 하고 싶은 공부. 내가 대학 가서 계속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지 또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진로 진학, 자신의 앞으로의 직업이라든가 뭐 자신의 미래와 연결된 진로 진학에 맞춘 공부 또 대학에 가서 이제 기초 과목들 대학에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과목들을 탄탄히 했는가, 내 전공을 예상하고 예를 들어 내가 공과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공과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수학하고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내 공대 진학을 위해서 어려운 수학 물리를 잘 극복하고 잘 공부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과 달리 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조금 더 나눠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문과 계열은 좀 하고 싶은 공부 내지는 뭐 방향성 있는 공부 이렇게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근데 특히 이제 문과는 하고 싶은 공부 자유롭게 하면서도 내가 희망하는 전공과 내가 공부했던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 내가 아니면 기업의 CEO가 되고 싶다. 아니면 무역회사의 어떤 CEO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 경제라는 과목의 수업을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세계사나 세계지리 같은 과목을 충실히 들어서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잘 이해해 보려는 노력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는 조금 폭이 좀 넓어요. 반면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자연계는 아무래도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기초 과목이 탄탄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계속 얘기지만 저는 저의 뇌피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고교생활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문과 쪽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은 서울대학교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표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합격생들을 분석한 거예요. 합격생들 이공계 자연계의 합격생들을 분석해 봤더니 유난히 공대 쪽에서는 물리2를 이수한 친구들, 또 물리2를 잘한 친구들을 많이 선발하더라.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문과 쪽은 폭넓게 공부한 친구들을 선호하고 자연계 쪽은 해당 분야를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대체로 없습니다. 대체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학이 서울 소재 일반 대학 중에서는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들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다시 맨 처음에 했던 얘기 돌아가서 올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들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합격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수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경기도권 대학들에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살피는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에 기본적인 4가지 요소가 있어요. 학생들을 선발할 때 4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각각 점수를 부과해서 여기서 합산해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권 대학들은 대체로 보면은 학업 역량 부분보다는 전공 적합성 부분이나 인성 부분들을 많이 보고 또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보다 내신 성적이 아주 높거나 학업 역량이 아주 탁월한 학생들이 덜 지원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 적합성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눈으로 좀 쭉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뭐 당연히 아시죠? 학업 역량은 이제 공부의 실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를 풀 때 알고서 푸고 이러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찍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석차 등급이 올라갔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각 과목별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시험을 받는가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겠고요. 근데 전공 적합성은 이제 해당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들을 얼마나 잘 했는가 내지는 문과 쪽 대학을 가는 학생이 이제 국어나 사회 과목 얼마나 잘했는가, 또 이과 쪽 가는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얼마나 잘했는가, 계열 적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 적합성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인성과 발전 가능성은 좀 학생이 좀 활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또는 학교 활동에서 충실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통해서 얼마나 활발하게 학교 활동에 참여했는가 이런 것들 이제 평가하게 되겠죠.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선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 부분 되게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부분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초창기 형태에서는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들도 제법 있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우리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신 성적을 좀 보는 편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내신 성적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 성적을 보는 경향성이 강화됐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1등급 대 학생들 1등급 대 학생들 경기권만 좀 중심으로 본다면 1등급 대 학생들은 이제 뭐 경기권에 있는 의예과, 의대 등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권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기 인천권에 선호하는 대학들인 뭐 아주대, 인하대,
교통대, 과거 철도대학이라고 했죠. 교통대의 시흥 캠퍼스 정도가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높은 합격선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도 있고 또 가장 많이 선발하는 수준이 보통 2에서 3등급 사이인데요. 가천대나 뭐 가톨릭대, 경기대, 뭐 단국대 뭐 이런 대학들 대체로 학생들 선발하다 보면은 2등급 한 후반에서 3등급 초반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은 뭐 강남대, 안양대, 뭐 을지대 이런 대학들인데 을지대나 차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가 있죠. 간호학과는 이제 비슷한 학교라 하더라도 이제 그 간호학과는 좀 더 성적이 높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4등급 이하의 학교에서는 뭐 한신대, 협성대, 뭐 대진대, 뭐 평택대 정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서울권은 뭐 사실은 서울권은 뭐 1, 2등급대에서 거의 많이 합격선이 나오고 3, 4등급대에서는 아주 특정한 과목이 탁월하거나 뭔가 생활기록부상에 성적 외에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이제 합격은 하긴 하는데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거 고민되죠. 우선 이제 서류의 기본은 학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가 잘 만들어지려면 학교생활 충실히 해야 되겠죠. 어떤 학생들 1, 2학년 때 열심히 준비했다가 3학년 1학기 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거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3학 1학기까지는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충실히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적인데요. 성적도 이제 석차 등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원점수에서 많이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90점 넘는 과목이 얼마나 많으냐, 95점 넘는 과목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험 볼 때 끝까지 석차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 준비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구슬이 뭐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얘기 있듯이 생기부가 생활기록부가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좋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되겠고, 자기소개서는 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 차례 첨삭도 받고 반복적으로 써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쓸 때는 항상 대학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많은 분들이 입시를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학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왜 했는가, 또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왜 했는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들을 내 스스로 설계해서 도달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자소서의 포인트가 이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활동만 잔뜩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그 중간 과정들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가. 이게 이제 설명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준비가 이제 다 되었다면 대학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대학에 따라서는 뭐 교과 성적의 비중이 좀 높은 대학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죠. 앞서서 여러 그 네 가지 요소로 살펴봤잖아요.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많이 반영하거나 또 반영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대학들을 찾는 것이 이 학생부 종합의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논술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대학들이 지금 논술을 하고 있는데요. 한 30여 개 넘는 대학들, 35개의 대학들이 지금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논술 전형에서 경기권에서는 한 8개 학교가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어떤 시험이냐, 뭐 굉장히 말이 많은데 글쓰기 시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쓰기 시험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제 글 읽기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독해력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연계의 경우에 풀이 과정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풀이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논술 시험인데요. 논술 시험 여러분들 수능 내신 성적이 탁월하지 않다. 또 학교 활동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 그런데 수능은 어느 정도 또 잘 나올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수능은 안 나오지만 나는 뭔가 좀 읽고 써내는 데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친구들은 논술 전형을 또 과감히 도전할 필요가 있죠. 이 역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아주 의미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논술이 많이 줄었지만 학령 인구가 주는 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준 거예요. 학령 인구가 지금 거의 뭐 5만 명 정도가 줄었으니까 10%가 줄었는데 논술은 뭐 0. 몇 %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논술을 많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도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논술에 도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기권 대학의 이제 논술을 좀 살펴보면요.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한국항공대, 한양대 등이 있죠. 이 가운데 이제 가톨릭대와 아주대, 인하대는 이제 의예과가 있는데 의예과는 이제 아주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기권 대학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논술을 실시하되 또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능에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글쓰기나 논리적 문제풀이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꼭 좀 도전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 앞서서 교과나 또는 종합에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이제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뭐 1등급 2개와 2등급 하나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상위권 대학들은 뭐 2등급 2개 정도 내지는 뭐 3등급 2개 이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권은 수능 최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보다는 이제 논술 문제 자체를 잘 분석하고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논술에 이제 대비하는 방법은요. 일단 논술은 그 기본이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출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교과서에서 얼마큼 발췌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과서가 중요한데 그래서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충실하게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도 논술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든가 또는 논술 가이드북 그리고 모의 논술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논술을 준비하시다 보면 감이 잡히고 결국 논술이 그냥 굉장히 많은 무지막지한 그 경쟁률에서 운 좋은 한두 명이 붙는 것이 아니고 준비 잘한 학생이 붙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시는 현재 뭐 약간 늘었지만 서울권 대학을 중심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증가한 게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정시를 앞으로 향후 정시 모집 인원을 40%까지 올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제 당장에 40%를 올리기보다는 지금 조금씩 매년 그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그게 첫 번째로 적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이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그 정시에서는 수능의 지표 중에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있는데 그 지표들의 학교마다 그 지표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이제 가톨릭대, 아주대, 신경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정도가 표준 점수를 반영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백분위를 중심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은 많지는 않고요. 경동대가 아주 대표적인 대학이고 또 신한대가 또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수능 반영 영역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권 대학들은 대부분이 거의 뭐 99%가 4개 영역, 국영수, 탐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반면에 경기권 대학들은 일부 대학들이 그것도 좀 많은 대학들이 수능을 3개 내지는 뭐 2개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4개 영역 반영 대학들은 뭐 경인교대라든가 뭐 인천대, 인하대,
가천대, 가톨릭대처럼 좀 규모가 크고 서울에 뭐 본 캠퍼스가 있고 하는 이제 뭐 이런 학교들이 이제 대체로 4개 영역을 모두 반영을 하고요. 3개 영역 반영 대학들이 이제 경기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뭐 강남대, 대진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뭐 신경대, 안양대, 뭐 용인대, 을지대, 차의과대, 평택대, 뭐 한세대, 뭐 한신대, 협성대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바로 신한대입니다. 신한대는 앞에 보시면 그 등급 반영하면서 2개 영역만 반영을 하니까 이 변별이 참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선발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을 반영 안 할 수도 있지만 3개 영역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탐구 과목을 반영 안 할 수도 있지만 탐구 과목을 반영을 한다면 2과목을 반영하느냐 1과목을 반영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서울권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2과목을 반영을 하지만 경기권 대학들은 또 반대로 또 1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진짜 많습니다. 대체로 서울의 본 캠퍼스를 둔 경기권 소재 대학들, 뭐 이렇게 한국외대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2과목 다 반영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경기권에만 있는 대학들인 안양대, 가천대, 가톨릭대 뭐 이런 급의 대학들은 1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을 1과목이라도 잘 보게 되면은 경기권에서는 갈 수 있는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능 준비 열심히 할 텐데 탐구를 정말 1과목이라도 정말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이제 합격선들을 좀 살펴보면요. 100분위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100분위 99%, 뭐 상위 1% 학생들이 가는 학교겠죠. 뭐 의과대학들이 이제 경기권에서는 해당이 되겠고요. 뭐 서울권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되겠죠. 1, 2등급, 그러니까 1등급 3개나 1등급 2개에 2등급 2개 정도 되는 이제 95% 수준의 학교들은 이제 보통 한의학과라든가 교대, 경인교대 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서울권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중경외시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 3개나 3등급 하나, 뭐 또는 2등급 4개 정도에 이제 해당되는 학교들은 보통 이제 경기권에서는 단대, 아주대, 인하대,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정도가 되고요. 서울권에는 이제 뭐 대부분 서울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3등급 2개, 3개, 뭐 2등급 하나 또는 1등급 하나 이 정도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가천대, 가톨릭대, 명지대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3등급대에 해당되는 대학들은 경기대, 뭐 산업기술대, 을지대, 차의과대가 될 것 같고요. 3, 4등급대에 해당되는 78에서 82%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강남대, 수원대, 뭐 한경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는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시 합격선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대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올해 변화된 입시 제도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대입의 이제 큰 변화들 중에서는 고려대학교하고 이제 연세대학의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이 학교장 추천이 원투로 나눠가지고 원은 교과 전형, 투는 종합 전형이었던 것을 합쳐가지고 학교 추천으로 갔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냥 과거에는 일반 전형이라고 했는데 이걸 또 2개로 나눠서요.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 일반 전형, 계열 적합형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이제 모두 수능 최저는 없고요. 올해 이제 하나의 변화, 2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하나가 3% 해당 학교의 3%의 학생들을 추천받는 면접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기자 제도가 폐지됐어요. 연대 특기자가 상당히 많이 뽑았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폐지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 인원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됐는데요. 고려대 계열 적합형이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하는 거고 국민대가 이제 약간 하향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도 약간 하향 조정했고요. 서울대도 뭐 약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에서 탐구 과목 반영 시에 2과목 평균이 2등급인 것에서 2개 합 4로 바뀌었습니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좀 부담이 좀 줄어든 형태라고 해요. 그다음에 뭐 한국외대의 경우에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다시 이제 신설됐다는 점,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서울소재대학의 그 합격자들도 이제 궁금하시겠죠. 아까 뭐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교과 전형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제가 서울의 한 상위권 대학 10개 대학의 그 합격자 평균들을 모아가지고 합격자 학과별로 쭉 나눠져 있는 걸 모아서 이제 평균을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체로 서울권 대학들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교과나 종합의 경우에는 그 상위 10개 대학, 교과나 종합의 경우에는 한 1등급대, 그다음에 수능은 한 2등급대 정도를 보여주는 학생들이 서울권의 그 상위 그 주요 10개 대학에 합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제 뭐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논술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반면에 논술 전형은 상대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조금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수능의 영향력은 2등급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정시로 갔을 때는 서울의 10개 대학의 평균을 내보니까 어마무시해요. 1.4등급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그냥 1등급 3개, 2등급 하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서울 상위 한 3개 대학, 4개 대학 그 정도는 그냥 올 1등급이 되겠네요. 만만치 않은 정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평균 등급은 한 1.3등급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이 올해 입시를 하면서 학교 추천 전형에 좀 해당되는 학생들은 여기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당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통과를 위해서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사실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학종과 정시가 증가하고 논술과 특기자가 감소했지만은 그 폭은 크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었는데 정시를 늘렸으니까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늘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수능 응시인원 감소로 인해서 수능 최저 통과의 중요성도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재수생들 뭐 어떻게 될지, 수학, 가형, 이과 쪽을 중심으로 수학, 가형 응시자가 얼마나 많아질지는 눈여겨볼 대목인데, 뭐 학생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진학과 관련된 우리 입시를 담당하는 고3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에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3학년 1학기에 내신과 수능 중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서도, 다른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도 내신을 좀 붙드는 게 좋습니다. 내신은 결국 사고력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 성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수능을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수능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비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먹는 거지만 비료를 직접 먹진 않지만 비료가 있어야 열매가 잘 맺혀지는 것처럼 학교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수능이 잘 나온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시라고 하는 거, 이번 입시가 전부가 아니에요. 인생이란 좀 긴 관점에서 입시를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번에 대학을 못 가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어떤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은 내가 나에게 잘 맞는 대학을 잘 찾아보고 내 수준에 맞는 대학을 간 다음에 거기서도 또 열심히 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 이퀄 인생 목표 또는 인생 성공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긴 안목에서 보시되 내가 그냥 준비를 착실히 해서 준비된 만큼의 대학을 가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대학 이후에 대학 이모작이라고 해서 편입이라든가 또는 뭐 전과 또는 부전공, 다양한 형태로 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넓혀져 있으니까요. 올해 당장 입시만 가지고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수능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참다운 입시를 맞이하는 지혜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요즘처럼 어려운 때 건강 유의하시고 공부 꼼꼼하게 성실히 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